들리나? 입력축 베어링하고 얘랑. 근데 허브 베어링에서도 소리가 나네 이거. 너무 들이대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생각보다 멀어요. 안녕하십니까, 제이트콩대입니다. 오늘 BMW G30 530i예요 21년식. 키로수 보셨죠? 58,000km대입니다. 근데 실내에서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헬리콥터 돌아가는 소리가 나요. 웅웅웅웅웅. 얼마나 불편해요. 타이어 소음일 것 같아서 타이어도 점검을 해보고, 타이어 4짝 다 측마모가 있거든요. 계단식 측마모 때문에 타이어 소음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나 싶어서 허브 베어링하고 디퍼런셜 입력축 베어링 쪽에 소리를 들어봤더니 디퍼런셜 입력축 베어링 소리가 굉장히 크더라. 실내에서 들어보니까 어때요? 소리가 꽤 있어요. 진동하고 소음이 꽤 있죠? 네. 5년 정도 된 차량에 58,000km를 탔는데 디퍼런셜 입력축 베어링에서 소음이 납니다. 저희 김포점에서 이런 문제로 디퍼런셜 오버홀도 한 3대 정도 했었고, 중고 교환이나 뭐 신품 교환도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디퍼런셜이 이렇게 짧은 키로수에 왜 나가지? 과거 E바디, F바디 때도 물론 디퍼런셜 고장이 좀 있었으나 유독 더 심하게 발생되는 것 같아요.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뭐가 좀 잘못된 건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요즘 느끼는 거지만 이 G바디 들어서 독일 형아들이 장인 정신을 좀 빼먹고 일하는 게 아닌가. 한 번도 안 가는 거지? 한 번도 안 가는 거지. 이래야지 디퍼런셜 오일이 W222S63입니다 10만 킬로 탔고, 물론 받아보면 금속 입자들도 좀 있겠죠. 근데 우리 BMW 빼보면 어때요? 완전히 다른 느낌이잖아요. 벤츠는 변속기가 바보여서 그러지 디퍼런셜이 이렇게 쉽게 빠개지는 애가 아니거든요. 드릴을 틀어서 이렇게 받으면 좀 이상한데? 갈았네 이거 오일. 우리 여태까지 이렇게 나온 거 본 적 있어? 훨씬 더 지저분하게 나오지? 왜 이렇게 힘쓰지? 자, 스탑. 힘쓴다. 힘써? 네. 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손으로 안 들어가. 이 정도면 다 빠진 건데. 다 빠진 건데 내가 보기에는 힘쓰는데? 저기 쩔어서 그런 것 같아. 쩔어서. 왜 안 나오지? 남수야, 이거 느낌상 요크 먹기 직전이었나 아닐까? 그러면 베어링을 주문할 게 아니라 디퍼런셜을 바꿔야 될 수도 있겠는데 이거? 아, 털리고 있었어. 요크가 털리고 있었네 지금. 이렇게 안 빠질 리가 없다고. 털리기 직전이었네 이것도. 일반적으로 요크라고 하잖아요. 이거 교환해 놓으면 10,000km도 안 돼가지고 또 털리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얘만 나가는 게 아니라 메인 축도 갈려 있어요. 얘가 이격이 생기면 요크만 바꿔놔도 또 터진더라고. 녹화로가 떠서 안 나오나 봐. 원래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너트 안쪽으로 체결되는 부분이 날이 누워가지고 이거는 바꿔도 똑같을 거예요. 억각으로 있다가 나오다가 정상인 이 톱니를 만나면서 안 나왔던 거거든. 용접 자국처럼 이렇게 났죠. 요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를 때린 거거든요. 얘 털려가지고 났던 소리네. 때려가지고. 어쩐지 오일을 뺐을 때 오일이 깨끗했잖아요. 저 갈렸으면은 막 엄청나게 색깔로나 이런 게 나왔을 건데, 보면은 날이 이렇게 올라서 휘었어요. 턱이 날이 오다가 끝에서 꺾여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도 안 들어갑니다. 그 앞에 초도에 꺾인 부분 때문에 들어가질 않아요. 이 부분은 이제 털렸으니까 삐뚤어졌겠죠. 여기가 꺾였으니까 나오다가 걸린 거지. 이거는 플랜지도 메인 축도 쓸 수가 없어요. 디퍼런셜 교환. 베어링 뜯어볼 이유가 없다 이거는. 입력축 베어링이 나간 거라면 이렇게 돌렸을 때 그 꺼끌거리는 이물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물감이 없어요. 이렇게 돌리면 뭐 이런 소리가 날 수 있죠. 오일이 없으니까, 지금 뺐으니까. 천천히 굴려봤을 때 되게 부드러워요. 베어링 파손은 아니다. 직접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원인을 봤더니 요크가 망가졌던 거였잖아요. F바디 때부터 G바디 들어서도 입력축 플랜지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거기가 마모되면 메인 축에서도 기어가 상하거든요. 과거에 애프터 시장에서 이 플랜지를 가공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들을 몇 번 사용해 봤거든요. 근데 하자율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플랜지와
이 메인축 간의 기어 날이 서로 상하지 않아야 장착을 해도 좀 오래 갈 건데 그 공차 때문에 좀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리빌드 파츠품으로 준비했어요. 차주분한테 여쭤봤어요. 운행 스타일은 어떠시냐. 차주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급감속, 급가속도 안 해요. 지금 이거 타는 동안 한 번도 그렇게 달려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분도 빨리 달리는 걸 싫어하셔갖고 천천히 쓰신대요. 이상하잖아요. 과거에 이바디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지금 현재 벤츠도 이런 문제가 없어요. M도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이 앞에 이 요크라고 불려지는 이 플랜지에 정중앙으로 디퍼런셜의 메인 샤프트가 나와서 거기에 너트로 체결되어 있는 방식이었어요. F바디 때부터 이 50mm 육각 너트로 이 플랜지를 잡게 설계되어 있는데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출력이 상승되면서 토크가 올라가니까 그 기어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요크만 잘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리테이너도 잘 새죠. 뭔가 지금 좀 잘못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BMW 타시는 분들이 한 번쯤 겪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520D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많았단 말이죠. 이게 왜 먹는지, 뭐 재질이 불량한 건지, 강성이 약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MD4도 50mm 육각으로 체결되는데 왜 걔는 안 망가지냐 이거지. M과 일반 모델의 차이점은 뭐냐면 후륜에 들어가는 이 플렉시블 조인트가 없습니다. 변속기 쪽만 플렉시블 조인트가 있고 디퍼런셜에는 플렉시블 조인트가 없거든요. 차이점이라면 그거 말고는 없어요. 모든 디퍼를 MD4처럼 만들어주면 안 되나? 요크 손상으로 해서 베어링도 상태가 안 좋았었나 봐요. 얘는 소리가 아예 안 나네. 자주 망가지다 보니까 F바디나 G바디 디퍼런셜 중고가 정말 귀해요. 이게 다 같은 게 아니라 기어비도 다르고 플랜지도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맞는 부품들이 없어요. 왜? 너무나도 망가져서 서로 찾거든. 오일 관리 부족으로 이제 베어링 손상되는 거는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짧은 키로수에 플랜지가 망가졌다는 거는 소비자가 예방할 방법이 없죠. 어떻게 예방할 거예요, 이거?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아우디에서 디퍼런셜 파손되는 거 본 적 없어요. 벤츠도 AMG든 일반 모델이든 후륜 디퍼 파손을 본 적이 10년 동안 손에 꼽혀요. BMW는 1년에 파손된 것만 봐도 손가락으로 모질라, 발가락으로도 모질라요. 10년이 넘도록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왜 개선하지 않는 거지? 그들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만드니까. 저희는 이제 결과물을 보고 마지막 후속 처리라는 직업군이잖아요. 좀 아쉽죠. 물론 많이 망가져야 제 지갑이 따뜻해. DSC 오프고 돌려보겠습니다. 아무 소리 안 들려. 그렇죠? 에어컨 켜고 후진 대기하고 있는데 조금 진동이 타고 들어오긴 하네요. 오, 에어컨 시원하긴 한데 소리가 너무 크다. 방금 너무 시원했어요. 일산전은 너무 덥다. 전진 대기할 때보다 후진 대기할 때 약간 진동이 조금 있거든요. 심각할 정도는 아니고 보니까 운전석 엔진 마운트가 살짝 닿을랑말랑 하더라고요. 큰 진동 아니니까 쓰시다가 진동이 좀 커지면 불편함을 느끼시면 교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디퍼런셜 갈았으니까 시운전 좀 다녀오겠습니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힘이 좋지? 내가 요즘에 힘이 없는 차를 타고 다니나? 플러스는 아닙니다. 일단 60km 잡음 없어요. 낮은 영역대로 좀 소리가 나긴 하는데 타이어가 측마모이 좀 있었거든요. 타이어 음향이 조금 들어오긴 해도 디퍼런셜 소음은 없어요 지금. 왜 조용한 거예요? 스탑인 곡이구나. 다시 재시동 상태에서는 진동이 조금 타고 들어오는 편이고, 배터리 상태는 좋은가 봐요. 배터리 상태가 좀 노후된 경우, 성능이 60% 이하로 저하된 경우는 엔진 시동할 때 배터리 소모량이 가장 크기 때문에 아이들 스탑 상태를 만들지 않습니다. 한번 가르쳤거나 아직 여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차 너무 가벼워. 적응이 안 돼. 무슨 요즘에 계속 무거운 차만. X7 무겁죠. 현재까지는 좌회전할 때도 그닥 소음 없었고,
야, 이번 케이스 진짜 특이하다. 선회할 때라고 해서 허브 베어링 아니면 드라이브 샤프트 꼽히는 출력 측 베어링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남수점장이 입력 측 베어링 쪽에 소리가 나는데 선회할 때 더 소리가 커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일산점에 지금 나와 있는데, 저도 처음 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디퍼런셜이랑 플랜지가 털려가지고 지 혼자 빙글빙글 돌면서 완전히 갈려나갔을 때만 봤는데, 진짜 털리기 완전 직전에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아마 요크가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면서 중심축을 찍었던 흔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두두두두 했던 것 같아요. 디퍼런셜, 차동 기어를 얘기합니다. 미니와 1시리즈, 2시리즈는 전륜구동 기반의 형식 엔진을 만드는데, 나머지 3, 4, 5, 6, 7, 8까지는 후륜구동 기반으로 엔진을 만든단 말이에요. 차동 기어가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엔진에 만들어주는 출력을 변속기에서 로스 없이 동력 전달을 이끌어내서 뒤에 차동 기어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차동 기어는 양쪽 좌우측 바퀴로 동력을 전달하거든요. 엔진의 부하를 전부 다 받아내는 게 디퍼런셜 기어예요. 엔진에서는 출력을 짜내고 만들어내고, 변속기는 출력을 받아서 디퍼런셜로 토스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충격 흡수할 수 있는 만한 애가 플렉시블 조인트라는 애인데, 플렉시블 조인트도 이제 관련된 소모품이고, 최근에 겪었던 일인데, 디퍼런셜이 파손됐을 때 혹은 요크가 털렸을 때 재사용했더니 플렉시블 조인트가 변형돼 가지고 떨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아주 다양한 고장을 만들다 보니까 요즘에 정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소비자가 관리할 수 있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차주분께서 운전 성향이 얌전하게 쓰셨다고 했거든요. 제가 아마 다니는 이런 정도의 속도가 아닐까. 그런데 왜 망가졌냐 이거지. 저 영상에서 계속 매번 나오고, 동일한 고장들이 저희 유튜브뿐만 아니라 타 유튜브에서도 나오고, 이런 고장들이 빈번하다면 품질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BMW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왜 디퍼런셜을 이렇게 못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벤츠 디퍼런셜 앞 디퍼 말고는 잘 안 망가져. 뒷 디퍼는 진짜 잘 안 망가져. 아우디는 디퍼런셜을 갈아본 적이 없어요. 분해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정비소에서 최고의 이 고객은 BMW다, 최고다. 맞잖아. BMW 아니었으면 정비소 다 죽었어. 물론 좋지만 고장도 잘 난다.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